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 허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원대용 신탁과 유류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원대용 신탁은 2012년 신탁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대립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이른바 영미법계에서는 신탁 제도를 이용해서 사후 재산 분배를 수탁자가 집행하는 형태였는데요. 이러한 영미법의 신탁승계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전의 재산 보유자, 즉 위탁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고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유지대로 재산이 분배되거나 관리되도록 미리 사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상속 승계 수단인 증여와 이중의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하급심 판례 두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이제 유류분 논쟁을 촉발한 최초의 판례인 2021년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역 판결입니다. 그 내용은 금융기관에 신탁한 재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무상 처분에 해당되지만 1년 이전 증여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죠. 이 판례로 인해서 신탁과 유류분 논쟁이 시작되었지만은 많은 비판을 받는 판례였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이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그와 반대되는 판례로 유언대용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사후에 상속인에게 기속되게 되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거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이제 판결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신탁의 형식이 아닌 최종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는 점을 인정한 그 마산지원 판례처럼 이원대용 신탁은 생전의 계약으로 사망 시 망인의 재산이 수익자에게 기속되게 함으로써 이른바 사인증여의 유사한 성격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앞으로 판례도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